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푸드비즈랩 문종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서울대학교 푸드비즈랩에 1년 동안 연구했던 그 연구의 결과를 전부 다 모아서 그 푸드 트렌드 2025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1시간 동안 발표를 하게 될 거고요. 한 50분 정도 이제 발표를 하고 10분 정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이제 가지게 이제 될 겁니다. 이제 작년에 이제 이 자리에서 푸드 트렌드 2024라는 이름으로 이제 발표를 드렸고 오늘 2025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꼭 감사의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 즉 데이터가 없으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오픈 서베이, 엠레인 방금 이제 발표해 주셨던 민텔, 썰카나 농촌지능청, 그다음에 우리 ATA, FIS 식품산업통계정보, 한국신용데이터 여기에서 연구의 목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데이터를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연구 결과를 낼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 결과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꼭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구한 결과를 논문으로도 내지만 업계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책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푸드 트렌드 2025 푸드 트렌드를 저희가 책을 냈습니다. 책이 나왔으나 아직 대외적으로 한 번도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으로 이 연구 결과를 책 내용을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제 발표를 하고요. 그 자리가 이 자리라서 사실은 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뭐 구매를 하셔도 참 좋을 것 같고 추후에 이 책의 출간 강연회를 일주일 후에 AT 센터에서 제가 또 발표를 또 할 거거든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듣고 싶으신 분은 4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강연회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와서 디테일한 내용을 이제 들으시면 좋겠고 오늘은 굵직굵직한 내용을 여기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내용은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요. 저희 서울대학교 푸드비즈랩 학생들, 연구원들이 연구한 내용입니다. 저는 와서 발표만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엄하람, 김나영, 김경희, 서민지, 송현주, 한유찬, 손재희, 그다음에 보조연구원 김건희, 김정호, 김주연, 그다음에 박지연, 조원규, 최연서 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제가 발표하고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푸드 트렌드 2025에 제가 부제목을 뭐라고 지금 써놨냐면요. 편중화 구획화된 식품 시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저희들이 연구를 쭉 1년 동안 해보고 여러 경향들, 여러 트렌드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특정 그룹이 특정 세그먼트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특정 세그먼트가 특정 식품군을 소비를 하고 있다. 몰입해서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흥미로웠던 점은요. 그것이 마케터 분들이 그리고 유통업체가 의도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즉 어떤 사회 현상 때문에 아니면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사회적 현상 때문에 혹은 어떤 상황 때문에 특정 그룹의 소비자들이 특정 식품, 특정 농식품에 몰입해서 그 소비를 하고 있고 그것이 식품회사나 유통업체가 의도한 것이 아닌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물 음식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연세 많으신 남성분들이 주로 소비를 한다라거나 여성분들이 식사를 때우는 데 있어서 그것이 카페에서 주로 일어난다라거나 그다음에 오늘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편의점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특정 계층으로 이렇게
편중화돼 있다라거나 이런 현상들이 관찰이 되는데 그것이 마케터 분들의 의도가 아니더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즉 편중화돼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편중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이 식품 기업이나 우리 농업계라거나 이러한 의도에 맞지 않은 이제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매출이라거나 수익률이라거나 이런 데 있어서 그다지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더라라는 그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고 이 부분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될 것이냐. 그 전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부터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현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몇 가지 사례들을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목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7개의 이제 목차고요. 가능한 한 주어진 시간 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인의 일상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챕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거시적인 우리 식품, 농식품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첫 번째 챕터에서는 오픈 서베이의 푸드 다이어리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자, 상세히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오픈 서베이의 푸드 다이어리 데이터는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인데요. 구매 데이터가 아니라 섭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었는지를 우리 소비자들이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나누냐면요. 과거 3년과 최근 1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2020부터 2023년 5월까지를 과거 3년이라고 봤고요. 2023년부터 2024년 5월까지를 최근 1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뭘 보려고 했냐면 과거 3년 대비 코로나가 끼어 있죠. 최근 1년 동안 우리의 식생활이 무엇이 변했느냐를 보면서 어떤 기회가 무엇이 변했고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보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한국인이 가장 자주 먹는 일상식 메뉴가 무엇인지를 보고 문화권별 메뉴 섭취 행동을 이제 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거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 크게 이 두 가지의 큰 흐름 중에서 첫 번째 챕터의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요. 최근 1년 말씀드렸던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가장 우리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여기서 보시게 되면 메뉴 분석 시 메인 디시를 분석으로 대상했으며 김치, 장아찌, 김치랑 장아찌를 즉 반찬은 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물 반찬류는 뺐다. 메인 디시로 여겨지는 것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더니 이것이 섭취 빈도로 봤을 때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자주 먹는 20개 메뉴가 되겠습니다. 밥을 한번 보실까요? 좌상단에 있는 것이 일반 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밥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내가 집에서 밥을 지어 먹었다고 한다면 얘는 공기밥이 되겠습니다. 그죠? 만약 얘를 간편식으로 먹었다. 근데 일반 밥이면 뭘까요? 햇반 같은 게 되겠죠. 그죠? 만약 내가 뭔가 그 식당에 갔는데 뭔가를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이 먹은 걸 기록을 했는데 그 일반 밥이었다면 뭘까요? 공깃밥이 그냥 나온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밥은 일반 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볶음밥이 있습니다. 볶음밥 뭔지 잘 아시죠? 이런 식으로 20개를 이제 뽑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과거 3년 대비 최근 1년을 봤을 때 무엇이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를 저희들이 봤는데요. 여기 나오네요. 자, 1등이 일반 밥입니다. 당연하겠죠.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밥을 가장 빈번하게 먹습니다.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 자, 국물을 보시겠습니다. 국탕류가 있고요. 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22에 곰탕류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데 저희들 어떻게 구분했냐면 국탕류 같은 경우는 밥 옆에 놓는 국을 이야기합니다.
예, 밥 옆에 놓는 국을 이야기하고요. 예, 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밥상에 보면 중간에 놓고 같이 나누어 먹는 걸 우리가 찌개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곰탕류라고 하는 것은 특정 축종, 그러니까 소라거나 돼지라거나 뭐 닭이라거나 얘를 오랫동안 푹 끓여서 먹는 것을 저희들은 곰탕류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예, 이런 이제 국물들이 예, 이렇게 그 보면 국탕류가 2등, 찌개류가 3등입니다. 예, 그다음에 라면이 4등이고요. 김밥이 5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그러면 역시 한국 사람은 역시 밥과 국물을 가장 자주 먹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라면이 4등으로 올라와 있고 김밥이 얘도 역시 밥이죠. 5등입니다. 그다음에 돼지구이가 6등이고 그다음에 치킨이 6등. 그다음에 식사빵이라고 하는 것은 단맛이 나는 빵이 아닌 단맛이 나지 않은 빵이 6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볶음밥, 밥이 또 나왔네요. 그다음에 양념돈육과 돈육구이가 다른 것은 돈육구이라고 하면 양념을 하지 않은 삼겹살이나 뭐 목심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양념돈육은 대표적인 게 뭘까요? 제육, 그다음에 돼지갈비, 예, 이런 것들 되겠습니다. 덮밥, 샌드위치 이렇게 될 텐데요. 그다음에 샐러드, 생선구이. 자, 여기서 뭘 이제 보셔야 되냐면 과거 3년 대비 최근 1년 동안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양이 아니라 빈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과거 3년 대비 지금 천일을 봤을 때 증가한 걸 보게 되면 밥의 섭취 횟수가 올라갔습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국탕류는 뭐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찌개는 감소했고요. 라면 조금 올라갔는데 거의 제자리 걸음. 김밥 증가했고요. 돈육구이 많이 올라갔고 등수도 9위에서 6위로 올라갔습니다. 치킨 살짝 올라갔고요. 식사빵도 11위에서 9위 많이 상승했습니다. 볶음밥 6위에서 9위로 살짝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양념돈육 성장했습니다. 그다음에 덮밥 살짝 떨어졌는데 하지만 섭취 빈도 자체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샐러드가 15위에서 13위로 올라왔고, 네, 생선이 좀 떨어졌습니다. 빈도가 좀 떨어졌죠. 그다음에 가스류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떡볶이가 좀 떨어졌고, 예, 그리고 소세지류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만두도 좀 떨어졌고, 그리고 햄버거는 좀 올라갔습니다. 네, 자, 요걸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밥이 상당히 올라갔다. 빈도로 봤을 때.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돈육구이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께서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 요즘 뉴스 보게 되면 이 쌀 소비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게 밥 소비가 올라갔다는 게 이게 믿겨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빈도는 올라가지만 양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런지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연도별로 저희들이 다시 이 빈도를 분석을 했습니다. 자, 표가 좀 복잡합니다. 빠르게 따라오십시오. 자, 역시 지금 오픈 서베이의 데이터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연도가 지나감에 따라서 전체적인 밥의 섭취 빈도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끝거성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간편식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일반 밥의 간편식은 결국 뭘 의미합니까? 용기밥, 햇반류를 이야기합니다. 햇반류는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측 상단을 보십시오. 우측 상단은 뭘 의미하냐면 섭취하는 데 있어서의 마련 방법입니다. 마련 방법 첫 번째, 직접 조리한다. 일반 밥을 직접 조리한다는 건 뭔가요? 쌀을 마트나 뭐 온라인이나 쌀을 사서 내가 직접 밥솥에서 조리해서 먹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2번 간편식, 방금 말씀드린 햇반류를 구매한다. 3번 배달, 테이크아웃, 뭔지 아시죠? 4번 외식, 내가 직접 로케이션에 가서 뭔가를 주문했는데 공깃밥이 같이 딸려 나온 경우입니다. 그죠? 예, 요 네 가지 그걸 보게 되면 일반 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근 일을 보게 되면 내가 쌀을 직접 사서 밥을 지어 먹은 게 68%, 그리고 여기 5%가 뭐냐면 햇반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앞으로도 햇반류가 성장할 가능성이 여지가 훨씬 크겠구나. 5%밖에 안 된다고?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달 앤 티오가 2%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빈도수입니다. 그다음에 외식이 24%입니다. 자, 과거 대비 상대적 증감, 과거 3년 대비 최근 1년 상대 증감은 요 안에서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에서의 변화를 보게 되면 얘가 3.7% 포인트 줄어들었다. 과거 3년 대비. 지난 코로나가 끼어 있는 3년 대비 얘가 71점 몇 프로에서 68%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가 늘었겠네? 뭐가 늘었지? 보니까 햇반류가 조금 늘었고 그리고 외식이 많이 늘었다. 자명하잖아요, 그죠? 외부 활동이 늘었으니까. 예. 절대적 증감을 보게 되면 집에서 밥 해서 먹는 것도 늘었고 햇반류가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외식은 더 많이 늘었다. 그런데 외부 활동이 늘어나니까 배달시켜서 먹을 때에 집에서 공깃밥이 같이 배달해서 먹는 것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 먹는 것 중에서 흰쌀밥의 그 증가분과 잡곡의 증가분을 봤더니 보시다시피 흰쌀밥보다는 잡곡이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경향은 햇반류에서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더라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좀 더 빠르게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탄수화물이잖아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지금 덜 먹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햇반류라거나 이런 잡곡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더 빠르게 증가하니까 그러면 면이랑 밥, 면, 빵 우리가 주로 탄수화물 섭취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은 어떻지? 라고 봤더니 빈도로 봤을 때 면은 생각보다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횟수가 많이 증가하진 않네. 빵 많이 증가 안 했네. 그런데 횟수에 있어서는 밥은 많이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양이 아닙니다. 빈도입니다. 한 숟갈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먹는다는 게 아니라 밥이 나오면 빈도에 있어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점심 때 밥 먹으러 나오면 공깃밥 나오죠, 그죠? 그거를 한 숟갈은 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먹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밥 공기의 사이즈는 줄어들어도 한 숟갈은 뜬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보시게 되면 전체 밥류 이건 한 달 동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섭취 횟수를 보게 되면 요 일반밥과 비빔밥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뭐냐면 아까 보셨던 김밥이나 볶음밥이나 덮밥이나 비빔밥이나 뭔가 간이 되어 있거나 요리가 된 밥이고요. 요 노란색은 소위 말하는 맨밥입니다. 맨밥이고 을 보시게 되면 맨밥이 더 올라가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이런 맨밥 중에서 흰쌀밥과 잡곡밥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같이 지금 잡곡밥도 올라가고 있고 흰쌀밥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는 소위 말하는 맨밥을 디폴트로 먹고 한 술이라도 뜨는구나. 그 경향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요리를 해서 먹는 아이들은 생각보다 별로 많이 먹지 않는구나. 끌어올리지 않고 있구나. 얘는 먹을 때 우리 탄수화물 먹는구나 라고 강하게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봤습니다. 요거는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 가정에서 쌀을 구매하는 겁니다. 이건 통계청 데이터입니다. 우리 국가 통계죠. 요걸 보게 되면 표가 복잡한데 우측 상단 보십시오. 연도를 무지개로 표시했습니다. 빨주, 노초, 파보로 했더니 구매액이 확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쌀을 구매하는 것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쌀을 소매 판매하시는 분이랑 이야기를 했더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우리가 쌀을 판매하면 1, 2인 가구 수가 늘어나니까 키로 수가 높은 거 10kg짜리, 20kg짜리의 쌀, 생쌀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잘 안 돼요. 근데 1kg짜리, 2kg짜리는 판매가 잘 됐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요즘 1kg짜리, 2kg짜리 쌀 안 팔립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1kg짜리, 2kg짜리 쌀을 사시던 분들은 그 쌀을 안 삽니다. 대신 뭘 살까요? 햇반을 삽니다. 예. 아예 이제 집에서 밥 자체를 안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진 거죠. 그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 떨어지고 있죠 지금. 예, 깊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봤더니 즉석밥의 구매를 봤더니 구매 횟수는 줄어드는데 금액은 올라가고 있네. 뭘 의미합니까? 대량 구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석밥 햇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미 즉석밥이냐 잡곡 즉석밥이냐를 이제 봤더니 보시게 되면 구매 횟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백미는 잡곡은 구매 횟수도 느리고 있다. 구매 금액은 적지만 그 구매 금액이 올라가는 속도는 훨씬 더 잡곡이 빠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흥미로운 데이터입니다. 보기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자료에 지금 나와 있으니까 아마 꼼꼼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수록 구매하는 햇반의 중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팔릴 햇반은 100g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한 수를 먹고 싶은 거죠. 햇반으로 배를 불리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요리 먹고 고기 요리 먹고 마지막 한 숟갈은 밥을 먹고 싶다. 예, 그리고 그거는 백미가 아니라 잡곡이 되는 거죠. 75g에서 100g 사이 정도의 용량의 햇반이 아마 필요하게 되는 시기가 곧 오게 될 겁니다. 지금은 보시다시피 150g, 125g짜리, 130g짜리가 이제는 메인이 되는 중량이 지금 햇반의 중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데이터 저희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빵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식사빵 같은 경우에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식사빵은 섭취 빈도가 올라가네. 그런데 간편식의 식사빵 올라가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식사빵의 간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편의점이나 마트나 새벽 배송으로 받아서 먹는 것을 간편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죠? 그게 아니라 전문점에 가서 구매하는 것들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 혹은 외식 업체에서 카페에 가서 먹는 것이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누가 먹고 있냐? 여기를 보시면 남성분들은 그다지 끌어올리고 있지 않은데 보면 여성분들이 끌어올리고 있네요. 보시죠. 여성분들이 연령을 막론하고 지금 다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죠? 연령 표시가 안 되어 있나요? 여기 있네요. 2, 3, 4, 5, 20대, 30대, 40대, 50대가 다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식사빵을 최근에 선호하고 있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는 뭐가 나올까요? 어떤 빵이 성장하고 있을까? 일단 구성을 보시게 되면 제일 많은 게 식빵이고 그 다음에 베이글, 모닝빵, 바게트 그렇게 순인데 가장 성장하고 있는 것은 역시 성장률로 봤을 때는 베이글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그것도 그렇죠?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선구이가 되겠습니다. 생선구이는 여기를 보시게 되면 실제 섭취는 가장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생선구이는 끝났구나,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끝이 톡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올라가는 게 보이죠? 끝이. 이거는 간편식이죠. 간편식 생선구이는 제가 뭐 특정 업체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CJ나 오뚜기, 특히 CJ의 생선구이가 여전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죠? 잘 팔리고 있고, 이걸 보시게 되면 외식이 성장하고 있고, 외식이 성장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상대적으로도 7.4% 포인트 증가하고 있고, 절대적으로 봤어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좀 살짝 내리고 뭐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성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봤더니 일단 요 높이를 보시게 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이 좌측 스케일이 그 만건당 그
섭취 횟수거든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전반적으로 생선구이의 섭취를 즐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 많으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서 이 생선구이를 더 많이 드신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요 부분을 이제 보시게 되면 요 데이터는 서카나의 데이터입니다. 외식 그 데이터 전문 업체죠. 예, 서카나의 데이터를 보면은 되게 흥미로운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이게 그 생선 관련된 외식업 하나는 생선을 포함한 해산물 구이 관련된 외식 데이터고요. 요거는 회 관련된 외식 데이터고요. 요거는 초밥 관련된 외식 데이터입니다. 주문 데이터죠. 가장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사이즈가 아니라 증가율이 높은 걸 보시게 되면 아이고 날아가 버렸네요. 화면이. 비밀로 하고 싶은가 봅니다. 예, 가장 높은 것이 뭐였냐면 생선구이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생선구이입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생선 원물을 구매를 해서 집에서 구이를 해 먹는 것이 그게 생선이 싫어서가 아니라 불편하기 때문에 못 먹고 있고, 그래서 밖에 나와서 이제 그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식에 있어서의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샐러드 보겠습니다. 샐러드는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간편식은 떨어지고 있다. 간편식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새벽 배송이라거나 그다음에 그 편의점이라거나 이런 데서는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게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어디가 증가하고 있나요? 직접 내가 마련해서 먹거나 아니면 외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여기 남성 50대들이 늘리고 있고 여성들이 많이 늘리고 있네요. 샐러드를. 그러면 지금 어떻게 먹고 있나를 봤더니 자, 이거는 직접 조리가 되겠습니다. 남성들은 요 부분만 50대를만 늘리고 있고요. 여성분들은 직접 조리 50대 분들이 많이 늘리고 있죠. 외식을 보시게 되면 지금 남성분들은 그 외식을 상대적으로 꽤 늘리고 있는데 여성분들은 외식으로 많이 늘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배달 조금 늘리고 있고요. 간편식은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샐러드 같은 경우에 새벽 배송이라거나 마트라거나 그다음에 편의점이라거나 이쪽은 많이 힘들고 요거를 샐러드 전문점에 가서 사람들이 먹거나 배달 및 테이크아웃으로 먹는 것이 지금 대세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게 아니면 내가 직접 샐러드 거리를 사서 내가 간단하게 장만해서 먹는 쪽으로 지금 트렌드가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간편식 이야기를 가겠습니다. 간편식 분석을 저희들이 굉장히 세심하게 했는데 그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일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픈 서베이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했고요. 오픈 서베이의 데이터를 이제 바탕으로 역시 이제 지난 이제 4년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자, 간편식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메뉴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세 간편식 메뉴를 도출을 하고 트렌디한 간편식 메뉴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럼 대세 간편식 메뉴가 뭐냐? 지난 4년간 가장 우리 식단에 간편식으로서 가장 자주 등장한 메뉴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10개를 탑10을 도출하고요. 그 다음에 트렌디한 그 간편식 메뉴라는 것은 과거 4년 대비 최근 1년 가장 섭취의 증가율이 높은 것,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 10개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교집합도 존재를 하고요. 그러니까 대략 한 17개 정도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제가 마크를 다 달아놨어요. 저희가. 그래서 국탕류, 찌개류, 곰탕류 구분했었죠. 아까 있었고, 그 다음에 김밥, 샌드위치, 토스트, 일식면, 그 다음에 에스닉면. 에스닉면이라고 하는 것은 쌀국수, 분짜, 팟타이, 미고랭, 그 다음에 닭고기 튀김, 가스류, 돈육구이, 양념우육, 그 다음에
뭐 보쌈 수육, 그다음에 샐러드, 조림 반찬류, 그다음에 닭가공 아니 닭가공이 아니라 가공 닭가슴살 요렇게가 가장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찾아낸 그 간편식 메뉴들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볼 텐데요. 국물을 중심으로 좀 봤습니다. 국물에서 저희들이 흥미로운 사실을 좀 발견했는데, 자, 이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간편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물에 대한 섭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국탕이라고 하면 요거 국탕, 밥 옆에 놓고 먹는 국탕이 되겠습니다. 자, 국탕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는 제자리 걸음도는 살짝 내려가는 것 같죠? 근데 거기에서 간편식은 조금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탕 간편식, 밥 옆에 놓고 먹는 간편식, 뭐 미역국, 뭐 그다음에 된장국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간편식은 더 빠르게 감소하는 걸로 보이고요. 이게 조금씩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실제로는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메뉴, 세부 메뉴가 있나요? 보게 되면 된장국이 이 전체 16%, 이거는 간편식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국탕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게 되겠죠. 미역국이랑 된장국 1, 2등입니다. 그다음에 콩나물국, 떡국, 묵국 이런 식으로 지금 됩니다. 자, 그거를 좀 펼쳐봤더니 이런 식으로 좀 보입니다. 된장국, 미역국 이런 식으로 콩나물국 이렇게 보이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간편식에 관련된 겁니다. 이 페이지를 좀 집중해 주십시오. 조금 복잡하긴 한데 요거는 간편식이 되겠습니다. 자, 간편식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탕류를 먹었다라고 하면 직접 재료를 사서 조리하는 게 전체 49%, 그 중에서 그 간편식을 사서 먹는 건 6%, 국탕을 배달 및 테이크아웃으로 먹는 게 6%, 외식을 먹는데 거기에 국탕류가 나오는 경우가 37%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국탕류의 과거 3년 대비 최근 1년의 증감률을 보게 되면 된장은 지난 3년 대비 최근 1년 동안 5% 증가를 했고요. 미역국은 2% 감소를 했고 콩나물국은 10% 감소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3년 대비 최근 1년을 보게 되면 우리 식탁 위에서 감소했다는 거죠. 등장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증가한 게 있었는데 무국이 증가했고 육개장이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떡국이랑 만둣국은 13% 감소를 했고요. 자, 이제 간편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편식 국탕류는 과거 3년 대비 최근 1년 유통업체에서 사람들이 구매한 걸 봤을 때 가장 성장한 채널이 어디다? 네, 온라인이고요. 가장 감소한 데는 대형 마트가 되겠습니다. 24%에서 19%로 줄어들었던 거죠. 그럼 여기에서 내가 국탕류를 하는데 지금 소비자들의 구매의 형태를 보게 되면 대형 마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시겠죠. 그럼 온라인에서 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뭐다? 보시게 되면 미역국과 육개장이 성장하고 있고 가장 감소했던 것은 떡국과 만둣국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25%에서 12%로 줄어들었다. 된장국이 14%에서 온라인에서 9%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컬리걸 데이터를 좀 봤습니다. 컬리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국 제품이 뭐냐면 보리새우 아욱국, 미소된장국, 들깨미역국, 한우미역국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런데 찌개는요 전반적으로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더 많이 감소했고, 예, 그다음 간편식도 더 많이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인데 이걸 보시게 되면 감소하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죠. 예.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 흥미로운 건 전반적으로는 더 감소하는데 확연하게 증가하는 게 보입니다. 부대찌개랑 순두부찌개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요거는 이제 간편식이거든요.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간편식으로 했을 때 소비자들이 느끼는 유틸리티가 큽니다. 왜냐하면 재료들 하나하나 일일이 구매해야 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간편식으로 구매했을 때에 유리하죠. 그래서 밀키트 형식으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지금 그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찌개류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컬리를 보시게 되면 판매 1위가 송탄식 부대찌개, 치즈 부대찌개, 그다음에 강릉식 짬뽕 순두부찌개, 우삼겹 순두부찌개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곰탕류를 보시겠습니다. 곰탕류는 간편식이 성장하고 있죠. 성장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삼계탕, 곰탕, 갈비탕, 설렁탕의 순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보시면 삼계탕이랑 곰탕은 전반적으로 섭취가 내려가고 있는데 갈비탕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도가니탕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역시 온라인에서 판매가 잘 되고 있고 갈비탕의 비중이랑 곰탕의 비중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지금 성장을 또 하고 있는 게 지금 일식면 전반적으로 섭취도 늘고 있고 간편식도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간편식 보시게 되면 우동도 증가, 소바도 증가, 일본 라면도 증가하고 있는 게, 라멘도 증가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간편식에서 기회가 있다는 거죠. 넘어가고요. 자, 요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밥 옆에 놓고 있는 국을 보게 되면 쭉 그려봤더니 50대 빼고는 국을 안 먹습니다. 줄이고 있죠. 그다음에 찌개 중간에 놓고 밥상에 놓고 지금 나눠 먹는 거는 더 줄이고 있죠. 50대도 줄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나요? 혼밥의 문화가 우리 밥상에 더 강하게 오고 있다. 부장님이랑 같이 숟가락 섞어서 잘 안 먹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50대들도 찌개를 덜 먹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로 가보면, 곰탕을 가보면 의외로 역시 이제 줄어들고는 있는데 50대들은 지금 곰탕 잘 먹고 있죠. 30대들이나 40대들의 감소폭이 앞쪽보다는 오히려 좀 더 나아져요. 곰탕류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 이 곰탕류 같은 경우에는 혼밥에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해봤더니 답이 어떤 쪽으로 가 있냐면 국밥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이 아예 국에 말려져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분석을 해봤더니 30대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특히 20대들은 어떻게 해봐도 국물을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하는데 그게 사실은 국물을 싫어하는 게 아니었고 밥과 국이 분리되어 있어서 자꾸만 숟가락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시선이 분리되는 걸 되게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혼밥할 때 핸드폰을 놓고 시선이 이쪽으로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국물이나 반찬이 여러 개 놓여져 있으면 시선이 자꾸 분산되는 것을 싫어하더라. 원 핸드, 원 디시, 원 보울 푸드를 굉장히 선호하는 거죠. 근데 밥그릇이 따로 있고 국그릇이 따로 있으면 시선이 분산되는 걸 싫어하는 거죠, 혼밥할 때. 근데 그래서 밥을 아예 국에다가 말아가지고 국밥을 제시하니까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웠고 봤더니 돼지국밥 그리고 순대국밥 같은 경우에는 20, 30대들도 굉장히 선호하더라. 즉 젊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하면 자꾸 국물을 싫어하는 거로 나오는데 국물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맷을 싫어하는구나 라고 결론을 냈고 저희들은 그래서 포맷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내면 젊은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엠브레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편의점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편의점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여러 그 일반적인 매대 같은 경우에는 내셔널 브랜드가 들어오는데 편의점의 이 신선 매대, 편의점 이 냉장 매대가 PB 제품이라거나 여러 전략적인 상품들이 들어옴으로써 이 편의점의 그 다양한 제품들이 들어오고 편의점의 아이덴티티를 이제 보여주는 매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의 그
전략적인 상품들이 위에 올라오죠. 자, 여기서 데이터를 저희가 엠브레인의 데이터를 썼습니다. 엠브레인은 이제 패널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이제 패널을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패널의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써봤더니 굉장히 좋고 시장의 규모를 저희들이 추정하거나 이럴 때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가중치들을 저희들이 이제 곱해가지고 전체 시장 규모를 추정할 수 있었고, 실제 그 편의점의 데이터와 대조를 해봤을 때 상당히 유사하게 나온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분석을 했냐면요, 신선 매대에 올라가는 김밥, 주먹밥, 도시락, 샌드위치, 버거, 이게 소위 말하는 5대 신선 간편식이죠. 그다음에 편의점에 냉장 매대에 올라가 있는 냉장 안주류, 핫바, 소세지, 닭고기 가공품, 어묵과 맛살, 그다음에 냉장빵, 크림빵, 케이크, 기타 냉장빵류. 이거를 그 분석을 한 걸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 데이터가 존재를 안 하더라고요. 특히 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바코드가 표준 바코드를 잘 안 쓰기 때문에 데이터가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다 코딩을 해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신선 간편식인데 5대 신선 간편식이죠. 자,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5대 신선 간편식의 메인 고객층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남자, 여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이걸 주로 소비하는 사람들. 처음에 저희가 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 20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데이터가 잘못됐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모 편의점 체인을 찾아가서 데이터를 보여주고 검증까지 했는데 그쪽 데이터를 대조를 해봤더니 그림이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또 다른 체인까지 찾아가서 저희들이 해봤더니 또 그림이 똑같이 나와서 이 데이터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들은 확신했습니다. 트리플 체크를 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1년치의 데이터인데 이 5대 신선 간편식 방금 말씀드렸던 요 5가지를 1년 동안 저희들이 영수증을 엠브레인의 그 영수증 기록을 저희들이 쭉 코딩을 해서 봤더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UGS, 세븐일레븐 또 기타 편의점들 있죠. 요거를 저희들이 포트폴리오 이렇게 좀 해봤고요. 성장을 하고 있었고 주 고객층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여성들은 생각보다 잘 사 먹지 않고 남성 40대가 메인 고객이었습니다. 30대, 40대 그리고 50대들도 무섭게 소비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빠르게. 자, 먼저 김밥이 되겠습니다. 김밥 성장하고 있고요. 메인 고객은 40대들이 되겠고 여성들은 편의점 김밥 먹지 않습니다. 자,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편중화된 시장에 대한 전형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편의점 마케터 분들이 기획자분들이 이 우리 편의점 김밥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 고객들을 타겟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회 상황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40대들이 주로 많이 먹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의 가격 포트폴리오 분석을 저희들이 했더니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고가의 제품들이 지금 전체 매출 포트폴리오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 저희 그 책 나온 걸 보게 되면 아주 상세하게 분석이 되어 있는데 일단 샘플로 이거 하나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주먹밥이라고 하면 삼각김밥류를 말씀드리는데요. 삼각김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40대 여성들이 지금 상당 위로 올라와 있죠. 보면 40대, 30대, 20대도 많이 먹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40대 여성들이 이걸 구매해서 40대 여성들이 드시는 게 아니라 구매해서 자제분들한테 갖다 주는 거죠. 자제분들한테.
그다음에 도시락 같은 경우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남성 50대 40대 분들이 주로 먹고 정말 이 놀라운 데이터 아닙니까? 예. 여성분들은 손도 안 댑니다. 놀라운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예. 정말 편중화되어 있는 시장이죠. 이거는 절대 마케터 분들이 의도한 그러한 그 타겟 마케팅한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이런 현상이 지금 편중화된 이런 시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보시다시피 지금 중고가 제품들의 포트폴리오가 지금의 비중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이 확연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샌드위치 같은 경우에도 편의점 샌드위치 의외로 낮은 연령대 분들이 구매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예. 남성들이 주로 구매하고 있고 그것도 고연령층들이 주로 많이 구매하고 있다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여성분들은 잘 사 먹지 않습니다. 그럼 여성분들은 샌드위치 어디 거 사 드실까요? 파리바게뜨 쪽 가서 드시거나 아니면 주로 카페에서 사 드십니다. 예. 남성분들이 여기서 사 드시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패널 회귀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제품들을 앞으로 상품을 기획을 하고 만약 납품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제조사에서 어떤 제품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봤더니 브리또 형태나 랩 형태보다는 일반 샌드위치나 이런 디저트 샌드위치가 토스류 대비 편의점에서는 더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안에 속재료를 봤을 때는 계란류가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고 핫 샌드위치보다는 콜드 샌드위치, 넌 스윗 샌드위치, 그러니까 세이버리한 거보다는 잼이나 과일이 들어간 스윗 샌드위치가 훨씬 더 잘 팔린다 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찾아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지금 핵심적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이고 이런 제품 분석까지 저희들이 다 분석을 끝내서 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버거 같은 경우에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드시는 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런 분들이 많이 지금 드시고 있고 여성분들은 안 드시죠. 이걸 보시게 되면 요 까만색 포인트가 새벽 1시부터 아침, 점심, 저녁, 새벽인데 아침에 피크, 점심 때 제일 큰 피크, 저녁 피크 이게 이제 전체 신선 간편식의 그 쉽게 말하면 포스기 찍힌 겁니다. 예. 그런데 버거가 찍힌 걸 보게 되면 아침에 살짝 피크 치고 점심 때 피크 많이 안 치죠. 저녁에 살짝 피크 치고 오히려 늦은 저녁에 강한 피크를 칩니다. 자, 이걸 뭘 의미를 할까요, 이게? 안주로 선택이 되는 것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드시는 분들이 5대 신선 간편식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뭐냐면 남성 40대 분들, 50대 분들이 많고 30대 분들도 많고 식사 시간대가 주로 저녁 뒤로 밀려 있습니다. 예. 주로 이동이 많은 직군들이 많이 드세요. 라이더 분들. 예. 그다음에 운송직에 계신 분들,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이 주로 많이 편의점 식사를 많이 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좀 상세한 내용은 책에서 보시면 저희들이 어떤 분석을 했는지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육가공 안조류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전체 포스 찍힌 거 대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크림빵류, 케이크류도 사실은 굉장히 디테일한 분석이 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건 요거는 이제 여성분들의 이제 냉장빵의 구매 패턴이고요. 구매 그죠? 그다음에 남성 20분들이 냉장빵을 이상하게 2024년 상반기에 구매가 굉장히 증가를 해서 이렇게 봤더니 띠부실 때문에 네, 이것도 분석을 아주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료와 주류 이야기 살짝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편의점이 되겠습니다. 역시 엠브레인의 데이터를 썼고요. 편의점 음료는 남자가 7이고 여성이 3입니다. 남칠 여삼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매가 일어나고 있고요. 커피를 구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남자는 편의점으로 가고 여성은 카페로 갑니다. 그래서
식사를 간단하게 한다고 하면 여성들은 카페로 가서 식사를 때우고 남성들은 편의점으로 가서 식사를 때웁니다. 예. 내가 특히 남성들이 편의점에 가서 음료와 함께 식사를 때운다고 하면 연세가 있는 남성들은 데이터 기반으로 그냥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연세가 많은 남성분들은 편의점 도시락과 카페인을 내가 채워야 되니까 커피, 특히 라떼로 식사를 때우고요. 20대 남성이 여기를 가서 편의점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카페인은 커피로 안 때웁니다. 뭐로 할까요?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식사는 핫바류나 다른 걸로 라면 이런 걸로 식사를 하는 거죠. 그게 마케터가 의도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상황과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구획화되고 편중화된 현상으로 나타난 거죠. 편의점 입장에서도 카페 입장에서도 그렇게 세그먼트가 의도치 않게 나눠진 것은 별로 수익성에 있어서 그다지 좋은 게 아닌 거죠. 왜 제품을 내면 자꾸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로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른 브랜드로 새로 내고 있잖아요. 여성 취향에 맞는. 그래서 아마 그 로손 같은 경우에 새로운 그 브랜드로 낸 그 업장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 있는 상품이라거나 조명이라거나 매대 설계 자체를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경험 자체를 새롭게 설계해야 되는 이런 고민까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 이제 구매하는 여러 가지 그 연령대별로 성별로 이제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편의점 같은 경우는 역시 커피가 제일 많이 팔리고 탄산음료. 그다음에 커피가 이게 빨간색이 2020 작년 올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보시게 되면 커피는 재작년 대비 작년 살짝 감소한 게 보이죠. 남성 40대가 메인 고객이고 50대가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게 편의점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30대, 그다음에 여성 40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로 뭐가 많이 팔리냐?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라떼가 1등입니다. 편의점에서는 굉장히 다르죠. 카페랑. 그다음에 라떼와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고객층이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어떤 제품이 1등인지에 대해서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드링크가 편의점에서 가장 지금 성장하는 품목입니다. 빨간색 대비 이제 주황색이 이제 성장이고요. 특히 20, 30대 중심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1등이 놀랍게도 바카스입니다. 바카스가 1등인데 성장률로 보게 되면 캔 형태가 훨씬 더 빨주 면적이 훨씬 커졌죠. 이 주황색이 이가 더 성장을 하고 있다. 지금 뭐 개수 자체는 바카스가 더 크지만 이가 더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보시게 되면 커피와 그다음에 이 에너지 드링크는 마시는 시간대나 이것이 좀 다르다. 이것도 상세히 저희들이 분석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캔형을 드시는 분들은 30대와 20대, 그다음에 보틀에 들어가 있는 것은 40대와 50대 중심으로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류는 맥주가 1등이고 소주, 막걸리, 기타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맥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근데 하나 흥미로운 점은 스케일이 여기가 이제 일반 맥주고 여기가 이제 무알콜, 비알콜 쪽인데 보시다시피 요 폭이 지금 계속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편의점에서 일반 맥주보다는 무알콜, 비알콜 맥주가 더 잘 팔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성장하는 것은 RTD 하이볼 제품입니다. 처음 등장했던 게 편의점에서 11월 달에 등장을 해서 작년에 이렇게 성장하고 올해는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요 두 제품이 요때까지 1등이었는데 요 이후에 나온 제품이 있죠. 브루글에서 나온 생 레몬 하이볼 제품이 이제 나와서 이제 그 이후에 아마 그 제품이 그 1등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그렇죠?
근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 제품별로 그 메인 고객층이 다르더라.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40대 남성, 30대 남성이고, 이렇게 그 어프 하이볼 같은 경우에는 30대 남성들이랑 30대 여성이 이제 그 핵심적인 소비층이고, 생레몬 하이볼 같은 경우에는 30대 여성이 핵심 소비 계층이더라. 예, 세그먼트가 다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이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스키에 관련된 분석을 저희들이 했고요. 그다음에 정유식 소주는 편의점에서 원 소주가 히트쳤다가 완전히 빠져나갔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위스키를 살 때 뭐랑 함께 구매를 하는지를 보여드렸고,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저희가 뭘 했는지만 딱 말씀드리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페어링 분석을 했는데요. 페어링의 그 개념을 확장을 했습니다. 예, 밥과 함께 이제 먹는 것이 이제 뭐냐? 예, 요걸 그럼 이제 메뉴 설계를 할 수 있겠죠? 요걸 보시게 되면 쌀밥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미역국, 된장국, 콩나물국, 묵국이 등장을 함께 하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 이게 그 과거 대비 현재로 봤을 때 11.6% 성장을 하고 있고, 2.7% 성장을 하고 있고, 콩나물국이 11.9%, 묵국이 0.1%, 이게 가장 성장을 하고 있죠. 덮밥이랑 페어링이 가장 성장하고 있는 것은 된장국이랑 성장을 하고 있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밥류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게 묵국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어링을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찌개로 봤을 때는 된장찌개가 지금 페어링 관점에서는 퇴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죠. 예, 이런 페어링과 관련된 것을 국, 찌개, 반찬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아주 상세하게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굉장히 많은 분석을 했는데 역시 제가 시간을 다 못 활용을 제대로 못했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라서. 사실은 이 6번 챕터가 사실은 아주 저희들이 공을 많이 들인 챕터인데 그 이야기는 끝내지도 못하고 내려가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4시간 동안 한번 강연회를 AT 센터에서 할 거거든요. 식품저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시니까 또 오셔서 그때는 한번 제대로 함께 디테일하게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